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관련, 오늘 얘기는 테슬라 봇입니다. 로봇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시작하기 앞서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뭐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작은 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큰 성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만두려고 하긴 했었는데 좀 심각하게, 아니면 최소 이제 매일 올리는 거는 이렇게까지, 뒤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테슬라가 양산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뉴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역할이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에 상관없이 초심은 취미였지 않습니까? 지원해주신 돈과 별개로, 단돈 1달러라도 이게 뭐라고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전해져서 계속 할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응원을, 그 마음이 너무 잘 전달이 돼서 그냥 감사합니다. 나란자 라인님, 동호리님, 홍석규님, CHB님, 그리고 단돈 1달러라도 제가 누구한테 이거를 어떤 방송에 이걸 이렇게 1달러라도 주고 하라고 할 수 개인적인, 물론 제 목소리를 매일 들어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런 유튜브가 왜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지, 왜 구독자님과 이렇게 연결되는지 이걸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이런 사람과의 연결을 돈으로 유튜브가 수수료를 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 전달되는 게 참 큰 응원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럼 저만의 시각을 유지하면서 테슬라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희구님, KH님, 정창훈님, 장현수님, 포커스온님, 서브님, 라온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주식부터 일단 잠깐 얘기를 해야겠죠. 5% 위아래 그럼 얘기를 하죠. 금방 그냥 700을 뚫어버리네요. 오늘 뭐 장이 좋긴 했었는데 참 요즘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700불을 그냥 돌파했습니다.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지는 누구도 모르죠. 참 그런 예측은 무의미하나만 그래도 최대한 기술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관계,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겹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스타링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가끔 가다가 테스트해보곤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행 가서 테스트하는 게 진정한, 요즘 그 RV 플랜도 나왔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제대로 보이려고 하는데요. 근데 확실히 근데 도심에서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이거 예전 집에 있으면 진짜 딱인데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도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스크라이버는 엄청 빨리 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잠깐 다뤘었는데 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그때 한 25만 명이었는데 벌써 4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빠르죠. 그리고 파괴력은 제가 장난이 아닐 거라고 얘기를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40만이라니 이런 속도로, 글쎄요, 이것도 세츄레이션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겠지만, 이런 속도라면은 웬만한 통신사 가입자는 충분히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제3세계나 통신이 잘 발달되지 않은데 계속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통신시장 규모는 금방 가입자 순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얘기는 테슬라 봇입니다. AI Day 2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테슬라 봇에 관심이 사람들이 이제 쏠리고 있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테슬라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가치를 너무 낮게 보는, 저도 그렇게까지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사람들 반응이 제 주변에 너무 그거를 낮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한번 로봇에, 특히 이제 아시모를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로봇 히스토리를 보면은 테슬라가 얼마나 지금 하려는 게 전곡을 찔러가면서 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특히 비하했던 이유가, 처음에 진짜 로봇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이걸 옷 입고 춤춘 것 때문에 더더욱이 놀림감이 되는데요. 근데 테슬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산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많은 기술을 이제 습득하고 이걸 선택하느라고 제가 할 일이 참 많았죠. 맨날 논문 읽고 따라가기 바빴는데 양산에 들어오면 시간이 더 고되고 길고 여기는 진짜 트라이 앤 에러이기 때문에 어떤 학계에서나 기술적으로 할 이야기가 근데 이거 로봇이지 않냐? 예. 오늘 할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로봇도 어느 정도 기술이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적용하냐 그리고 어떻게 양산하냐 그리고 실생활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지난 20년간의 고민입니다. 지금 다이슨도 로봇 사업, 전기차 만든다더니 로봇 사업이 굉장히 열을 올리는 것 같고요. 아마존은 이런 귀여운 로봇을 팔고 있습니다. 한 $1,000 정도 합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잘 버즈에서 잘 비교를 해줬는데 뭐 셀프 차징 그리고 나름 귀엽고 뭐 여러 가지 뭐 정보 지원이라든지 카메라 특히 카메라로 이제 감시, 시큐리티적인 면이 좀 커 보이는데 단점은 투머치 알렉사라고 합니다. 너무 알렉사를 우겨는 거랑 로봇 팔이 없죠. 생각보다 서비스가 좀 제한되고 이걸 어디다 쓰냐라는 거죠. 그리고 매핑하는 것도 한 층밖에 안 되고 집이 2층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테슬라 복과 비교하면은 이런 요즘 로봇들은 너무 시시해 보이시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간만에 그래도 좀 논문 같은 거를 찾아보긴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여전히 최신 논문들은 최대한 인간의 모션에 가장 근접하게 만들려고 섬유라든지 파이버들을 엮어서 정말 근육에 가깝게 노력하는 거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로봇의 혁신이 일어날 거냐라는 거에는 근데 의문점입니다. 저의 계속된 포인트는 지금 인간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하려는 게 무시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로봇의 역사, 아시모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몇 달 전도 한 2달 됐나요? 네, 2달 채 안 됐는데 아시모가 은퇴를 했습니다. 혼다가 이 프로젝트를 폐기를 그렇다고 뭐 완전히 날린 건 아니고요. 지금 혼다가 뭐 하고 있냐면 이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아마존이 만든 그런 거를 만들고 로봇 개라든지 소니가 만드는 혼다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죠. 아시모가 처음 나온 게 여기 20년이라고 타이틀들은 뽑았는데 정확히는 2000년입니다. 그때 초기 근데 이제 제대로 나온 건 뭐 한 그 뒤 뭐 2002년 그다 이제 최신 버전이 2011년 지금 아마 영상을 제가 참고 자료로 내는 거는 2011년 10년 이때쯤 개발된 겁니다. 이미 그때요. 뛰고 한 발로 균형 잡고 틀고 인간 모션의 상당 부분 뭐 한 7-80%를 구현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시모가. 그때 반응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이런 이족보행 로봇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허드렛일이나 인간의 그런 레이버는 끝났다. 그런 얘기가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 문제라든지 지금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인앤아웃 참 싸고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싸고 이 정도 맛에 이 하이 인플레이션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가성비를 보여주는 음식점이 없는데 그거 보면요. 제가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하나 첨부해 보면 와, 그 안에 사람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여전히 지금 2022년인데 무려 20년 전에 이족보행 로봇과 팔이 있는 이런 정교한 로봇을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합니다. 참 사람의 효율성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 이게 지금 은퇴하는 영상 보니까 어린애들이 울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저런 로봇은 그러니까 어떤 사용처를 못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사람같이 움직이냐냐 아니냐가 그렇게 크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간 근육같이 나오면은 모르겠으나 아시모의 어떤 모션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딱히 저 돈을 쓰고도 지금 여전히 자동차 공장에서는 1980년대 만들어진 용접 로봇들이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기능성 로봇들 어느 한 그런 펑션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면서 2013년에 뭐라 그랬냐면 아시모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AI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어느 정도 인간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봐야
이게 어디다 쓰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시모보다 좀 더 진전했죠. 좀 더 디테일이 좋아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근데 참 그거 어떻게든 지금 현대기아차가 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전 주인들이 써먹으려다가 못 써먹어서 사실 넘어가게 된 스토리도 이미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은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지, 지금 FSD 베타로 실생활적인 AI를 투여하기 때문에 이거 사람이 춤췄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부분들이 논문을 찾아보면은 별로 할 게 없을 정도다. 학계에서는 좀 더 인간에 준하는 그런 모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바이오 리액터라든지 좀 더 바이오 미믹이죠. 그 정도에서는 뭐 얘기할 게 있지만 어디 사용처가 우리 일상생활에 넣기가, 그러니까 이 아마존 같은 많은 기업들이 그냥 바퀴로 돌아다니고 이거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게 현실이고, 테슬라가 보여줄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은 어떨까. 자, 일론 머스크의 이제 또 트윗을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기가 상하에 대한 뉴스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죠. 얼마나 생산하는지. 근데 아무래도 2분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수출하는 드론 영상이라든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레인머니, 코비드 때 너무 부양책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 성격상 부정적인 거라는 걸 제가 이미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트윗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옛날같이 열심히 일하라는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대비됐고, 또 같은 얘기를 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반복을 했는데요. 리세션, 이게 한 일론 머스크 경험상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얘기했듯이 타이밍을 정확히 재야지 이익이 극대화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세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저 정도면은 주식을 사고 파는데 세금이 꽤 세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상황에서 붙는 게 아니라 개인 소득과 뭐 숏텀 캐피털 게인이면은 소득이 합산되고, 어차피 롱텀이어도 합산되지만 이제 세율이 좀 다르지만 그게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밍을 재는 게 신이 아닌 이상 이 정도면은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걸 맞추실 수 있는 분이면은 도전하셔도, 근데 그거 쉽지 않다라는 점. 아니, 얼마 전에 이렇게 항상 주식이 내리면 제 채널 댓글에 이제 내려가면 사겠다라든지 이제 곧 더 내려가는데 데드캣 바운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이렇게 금방 700으로 올라온 거를 보면은 또, 근데 이거 모르죠. 이게 그러니까 참 맞추기가 어려운데. 자, 그 다음 트윗은, 저도 모델 S 롱레인지를 갖고 있죠. 굳이 저한테 예전에 그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거를 부탁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롱레인지가 꽤 많이 풀렸는지 그 가속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보면은 뭐 3초대 끊는 건 맞긴 하더라고요. 저도 엄청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빠른 차를, 옛날같이 그런 페라리라든지 스포츠카에 열광하는지를 모델 S 몰면서 아주 만족이 뛰어난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 얘기하듯이 오디오도 좀 더 100% 쓸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S의 오디오가 참 좋은데 이게 아마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퀄리티가 좀 저하되는 문제가, 근데 그건 모든 블루투스의 문제인 것 같은데, 테슬라 측에서도 한번 이거를 고려를 하겠다. 근데 진짜 S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은 이거 확실히 소프트웨어적인 면들이 가미가 되니까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스피커를 썼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제가 앉아서 듣기로는 이건 굉장히 상당합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제가 전문 장비가 없어서 얘기하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그 오디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보면은 일단 노이즈 캔슬링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장난이 아니라서 오디오 퀄리티가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동네 좀 소식, 경제적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폴리티션이 덜 믿을만 하냐, 이게 나쁜 거를 고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역시나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치인들은 참 많이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빌리어네어보다 정치인이 더 믿을만 하지 못한 겁니다.
그건 참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은데, 나중에 전쟁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제가 좀 미국 시각이 좀 치우칠 수 있는 거 충분히 인정하는데, 예전에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댓글에 남겨주신 말도 그런 부정부패,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본질은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국민들의 수준과 그 상황에 맞게 대통령을 간다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보면은 제 그때 영상이 틀린 건 아닌데, 한국 분들이 특히나 더 정치적인 스탠다드가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야 뭐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라서 그런 것도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경제 리세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제 또 다른 이거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한 영상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여기서 레이오프가 심하게 좀 일어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넷플릭스부터 해서 뭐 페이팔, 그 외에 여기 이제 스타트업들이 썩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하라는 그 트윗도 다시 한번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리세션에 접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동네는 너무 특이한 동네라서 여기 한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고액연봉자들이 워낙 많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인력시장, 레이버 마켓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파월 의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레이버 마켓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고용이 계속 꾸준하다면은 계속 가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려는 듯한 게 중론인 것 같은데,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현재 이 레이버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플로이먼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데이터로 분석을 했는데, 여러 섹터나 여러 주들 이런 것들 지금 웨이지가 어떻게 되고 개인보다는 전반적인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오프닝이나 이런 거 보면 여전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게 리세션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전히 하이어링 시장은 좀 아래? 이쪽 분위기는 벌써 이제 좀 주택이라든지 약간 쿨링 오프 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 전반적인 이거는 이제 레스토랑이라든지 모든 걸 이제 온 에버리지로 전반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시그널이 믹스드다. 그래서 아직 이렇게 내려가나? 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의견이 갈라지겠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